제33대 뉴욕 한인회장에 단독 출마한 민승기 후보의 토론회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됐지만 커다란 우려와는 달리 체감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밝힌 병범 이민자 수백 명 석방 사실과는 달리 이미 2,000명 이상이 석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무당국이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서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 업체 지크리워드사의 피해금 반환 신청 접수가 늦어도 4월 중순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제33대 뉴욕 한인회장에 단독 출마한 민승기 후보를 토론회를 통해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민 후보는 신원조회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3월 10일 열리는 총회에서 뉴욕 한인회장으로 인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민승기 후보는 토론회에 앞서 자신의 공약을 밝혔습니다. 민 후보는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0만 뉴욕 한인 동포들과 소통하는 한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인 정치력 신장과 1.5세 이세의 한인의 참여 유도, 복지 분야 개선 등 14가지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33대 한인회장이 된다면 위대한 한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뉴욕 한인회를 구축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전직 한인회장단과 한인 언론사 관계자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한인회장 출마 동기, 한인 정치력 신장 방안, 한인의 업무의 연속성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민 후보는 6년 임기에 뉴욕 한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인의 업무의 연속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며 이사회 활동 영역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 후보는 미 정치권과 한라인을 설치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인 사회에서 쿼터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재정적인 면을 좀 더 보강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처음에 만들어져서 조금 개선된 모습의 체제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50만을 아우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제가 그런 변화를 이제는 해야겠다. 그런 동기로 제가 한인회장에 나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회장 후보 토론회는 본방송 KBN을 통해 녹화 방영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해는 뉴욕시에서 시장, 4개 보로장, 20명의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3선 임기를 마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2013년, 민주당에서는 전 감사원장인 빌 톰슨 등 5명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과 잔 리우 시 감사원장도 출마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뉴욕시장 자리 1순위로 꼽혀왔던 퀸 시 의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민주당 경선 승리는 그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은 승리가 유력한 조셉 로타 전 MTA 회장과 탐 알론 맨해튼 미디어 회장 등 4명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당 모두 오는 9월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브롱스를 제외한 4개 보로에서 새로 뽑는 뉴욕시 보로장 선거. 퀸즈 보로장 자리에는 민주당의 토니 아벨라, 호세 페랄타 주 상원의원 등 5명이 경합을 벌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당에서 보로장을 독식해와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보로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 51명 가운데 20명을 새로 뽑는 뉴욕시 의원 자리. 한인 밀집 지역인 19지구와 20지구의 경우 딱히 경쟁자가 없어 현역인 다니엘 홀로란과 피터구 의원의 재선이 유력시 됩니다. 뉴욕시 시장
보로장, 시의원 등을 뽑는 뉴욕시 예비선거는 오는 9월 10일, 본선거는 11월 5일 치러집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시퀘스터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재정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일자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서 오바마와 민주당은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85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깎이는 시퀘스터 발동 첫날이 지나자 백악관은 어제 슬며시 그 효과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주말 휴일이 겹친 초반기에 큰 혼란이 없었던 데다 금융시장도 뜻밖으로 덤덤하게 반응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계획대로 정부 예산을 감축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백악관 최고 경제고문인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 의장도 시퀘스터가 발효한 첫날 피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지난 몇 주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 강요가 모두 나서서 이번 예산 삭감이 교사나 의회, 의사당, 수의, 항공, 교통, 관제사 등과 같은 중산층의 무급휴가 또는 임금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 연착이나 출발 지연 사태도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퀘스터 발효 이후 미 연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7일 종료되는 2013년도 예산안을 정치권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의 재정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6일 경범 이민자 수백 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은 최근 수백 명이 아니라 2,00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달 중으로 3,000명 추가 석방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일 이민 세관 단속국이 최근 시퀘스터에 대비해 전국 주요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추방재판 회부자 2,000명 이상을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었다고 이민 세관 단속국에서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또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달 말까지 3,000명을 추가로 풀어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세관 단속국은 앞서 석방한 추방재판 회부자는 경범 이민자 수백 명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에 1,000명씩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등에 수감돼 있던 불체자들을 석방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석방이 최근 알려지기 전 이미 2,000명이 석방됐고 논란이 제기된 뒤 이 계획은 임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이와 관련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민 세관 단속국의 브라이언 헤일 대변인은 현재까지 석방된 인원은 수백 명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히려 AP통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추가 석방이 진행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주시하는 세무당국의 눈초리가 매서워집니다. 세무당국은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서 이에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무당국이 탈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는 한인업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금보고 시즌에는 탈세 단속이 자제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속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탈세 혐의가 포착된 한인 자영업체들은 대개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5, 60만 달러까지의 벌금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의 특징은 감사 요원들의 현장 조사로 업체에 직접 찾아와 금전 출납기 기록이나 매출 전표까지 압수하고 있으며 수년 전에 행해진 탈세 행위까지도 샅샅이 색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자영업자에 대한 현미경 감사에 나서게 된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소득 누락률이 많다는 재무조사청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재무조사청은 미국 내 연간 총 탈세액 3,450억 달러 중 약 20%에 해당하는 680억 달러가 자영업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업체 지크리워드사가 뉴욕 일원 한인 투자자
수천 명에게 입힌 피해 액수는 6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피해금 반환 신청 접수가 늦어도 4월 중순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관리인 케니스 벨 변호사는 지난 1월 말 법원에 제출한 최종 청산 계획서에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조만간 다시 법원에 이달 31일까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청산 계획서에는 최종 회수 금액인 현금 3억 1,210만 달러와 그 외 해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분배 방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벨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에서 최종 청산 계획서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 즉시 2주일 내로 본격적인 피해금 반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초순부터 보름 이내에 피해금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피해금 반환 신청은 우선 피해자가 손실 규모를 접수한 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오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연주하는 예술가들의 영화 같은 모습보다는 더럽고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지배적인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번식력이 강한 쥐에게 이번에는 불임의 방법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물공학 연구 업체인 시네스텍은 영구 불임이 되는 쥐약을 만들어 뿌리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네스텍 연구진에 따르면 관건은 이 쥐약을 어떻게 먹이느냐는 것입니다. 대도시 특성상 쥐들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현재 이 입맛에 맞춰 페퍼로니 향, 치킨 너겟 향 등 다양한 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약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는 약 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 지하철 주변에는 제때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넘쳐나고 악취로 인해 승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또한 쥐들로 인해 공공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뉴욕시 관광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쥐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하철 주변 환경부터 먼저 개선하거나 법안 개정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뉴욕시 해변이 이번 메모리얼 데이를 기해 일제히 개장합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던 뉴욕시 해변의 대부분이 복구 공사를 마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2억 6,600만 달러를 들여 현재 해변가 복구 공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샌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커웨이 비치를 포함해 코니 아일랜드, 맨해튼, 오차드, 시다그로브, 그리고 미들랜드와 사우스 비치 등의 복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예년과 같은 5월 25일에 개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커웨이 비치는 샌디 피해를 가장 많이 입어 정상화에 시 예산의 절반 이상인 1억 4,7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3마일에 달하는 라커웨이 비치의 보드워크는 개장일에 만나볼 수 없을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라커웨이 비치의 화장실과 노점상이 마련된 콘크리트 섬을 건설 중이며 모든 해변에 화장실과 시설관리부, 안전요원이 있는 조립식 빌딩을 모래사장에 세워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좀도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 유리창을 깨고 우편함도 통째로 가져가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한 오피스 건물 내부입니다. 이 건물 3층에 개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김 씨는 오늘 출근과 함께 크게 당황했습니다. 책장에 정리되어 있어야 할 서류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등 누군가 몰래 침입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에도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오피스 건물이나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과 중요한 서류 등을 훔치는 좀도둑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기승을 부렸던 한인업소 절도 피해 역시 LA 한인타운은 물론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부에나파크 경찰국에 따르면
오렌지 소프와 비치 블루바드 인근에 있는 한 한인 운영 이발소에 절도범이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시가 $800 상당의 TV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오렌지시의 한 미용업소에서는 같은 수법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모두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업소 내부의 귀중품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보안업체 측은 흔히 쓰이고 있는 레버라킹 장치 외에도 도둑이 쉽게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도록 데드볼트 장치를 설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문틈 사이로 카드를 집어넣어서 밀어도 이게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위에 데드볼트하고 밑에 도어knob하고 같이 잠궈줘야 돼요. 한편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오피스 또는 아파트 관리소에 알리고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훈훈한 소식인데요. 역시 정직함이 복을 부르네요. 노숙자 해리 씨의 정직함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캔서스 시티의 한 거리. You smell a change today, sir? 노숙자 해리스 씨는 이곳에서 수년째 동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냥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ring was so big, I knew if it was real, it was expensive. 다이아몬드 반지의 주인은 사라 씨. 약혼 반지를 지갑에 넣어둔 걸 깜빡하고 동전과 반지를 몽땅 던져준 겁니다.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혼비백산 노숙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I was so incredibly upset because, I mean, more than just the value of the ring, it had sentimental value. 반지를 잃어버린 지 48시간 만에 다시 만난 노숙자는 기적처럼 반지를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He was actually offered like thousands of dollars on the spot for it, and he turned that down. It's so amazing to me. 감격한 사라 씨와 남편은 그를 돕기 위한 모금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열흘 만에 벌써 반지 가격보다 수십 배 많은 1억 6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부부는 앞으로 90일간 모금 행사를 벌인 뒤 전액을 노숙자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What I actually feel like is what does the world come to when a person returns something that don't belong to them, and all this happens. 정직한 사람의 표본을 보여준 노숙자 해리 씨.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함도 보여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여행 중 플러싱에서 사망한 한국 국적의 조선족 이준우 씨 사건에 대해 이 씨 친구들은 경찰 측에서 사건 접수를 수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 친구들은 이 씨가 사라진 뒤 1시간 후 백구경찰서를 찾아갔으나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 들었고 실종 다음 날에도 다시 경찰을 찾아갔으나 911에 실종 신고를 하라면서 경찰은 실종자 가족의 허락 없이는 실종 신고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로인이 들어있는 비닐팩 약 50개를 옷 속에 넣고 있다가 적발된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청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는 26일 오후 8시쯤 남부 브루클린에서 뉴욕시경 마약 단속반 소속 경관에게 마약 소지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불법 마약 소지죄 등 2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0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2시쯤 맨해튼 미타운의 한 호텔에서 27세 아시안 여성이 흑인 남성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초 용의자 1명과 호텔에 머물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이 남성을 내쫓았으나 용의자는 2명을 더 데리고 와 저항하는 여성을 권총으로 협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모두 흑인이며 18세에서 28세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대황씨가 북버지니아 치코서 플레이스 놀스이스트 선상의 싱그롬 자택에서 남편 경황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직접 911에 신고했습니다. 부인 황씨는 1급 살인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구 4만 명인 리스버그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첫 살인 사건이며 부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후 늦게부터 눈이나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차차 개이겠으나 바람이 다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